안녕하십니까. 힐링 닥터 사광정규 TV의 정신건강 증문즉답 7번째 시간,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인가? 진행을 맡은 저는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임지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전체 주제에 강의를 해주실 사공정규 교수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정규 교수님은 의학 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문장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이시며 칼럼니스트입니다. 현재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고 동대학교 심신의학 연구소장이시고요. 교육부 위 닥터 자문회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교육부 힐링 어벤져스 대표 강사이시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또한 교수님은 하버드 의대 우울증 임상연구원과 방문 교수를 역임하셨고 우울증 교과서의 집필준으로 참여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 인증 한국형 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이자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개발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책위원장이시자 보고, 듣고, 말하기 전문 강사로 생명 존중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울증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인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난 10월 14일인가요? 걸그룹 출신 슬리 가수분, 또 얼마 전이죠. 24일 날 새벽 0시 한 35분경에 아마 친구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슬리 씨의 친구 구하라 씨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삼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자살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란 무엇인가요? 자살이라는 것은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죽음을 완수라고 처리하는 경우로 지금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WHO의 정의고요. 자살이 인간의 굉장히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고요. 지구상에서는 매일 2,000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약 8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자살의 정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방 차원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또 자살을 시도하는 것까지 모든 어떤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자살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신 분들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3,000여 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또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결국 자살이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고 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방이 참 중요하다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교통사고, 자살, 타살, 사망자 중 누가 더 많죠? 우리 임 교수님은 무엇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사실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정말 많죠. 네. 자동차 반, 사람 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동차가 많고, 또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또 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많고요. 또 뉴스나 라디오의 교통정보의 단골 멘트가 어느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일어나서 정체 중입니다. 이런 방송이 자주 나오고요.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뉴스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또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어떤 경각심을 느끼는 걸 보면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통계로 연간 13,67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요. 이는 매일 37명이 자살하고 39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꼴이고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금 26.6명, 최신 2018년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는 거의 자살의 한 2.5분의 1 수준입니다. 대략 한 10만 명당 한 10명 내외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인 타살자, 살인사고 있잖아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목을 집중시켜줘. 또 사람끼리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또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또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 빈도로만 본다면, 물론 살인사건도 이 부분 굉장히 집중을 시키는데, 빈도로만 보면, 약 연간, 100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보다 10분의 1 미만 수준이다. 그래서 순수로 본다면 자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그리고 타살로 인한 사망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이 이 자살이라는 네. 저는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자살이라는 사실을 네. 알려줘서 참 고맙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11년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2017년도까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2018년에 자살자 수가 13,670명으로 2017년보다 오히려 1,207명, 9.7% 증가했고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보다 2.3명, 약 9.5%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1년도에 정점을 찍고 2017년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에 약 10% 근처 정도로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2011년도에 정점을 찍고 17년 감소하다가 18년에 다시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네 번째 질문. 네. 그러면 한국은 자살률이 1위다? 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한국이 자살률 1위를 OECD 국가 중에 처음으로 차지하다가 2016년까지 약 14년간 계속 1위를 달렸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아마 북유럽 국가일 겁니다. 국가가 OECD 국가로 들어오면서 2위로 밀려나게 됐죠. 발트해 연안에 리투아니아가 들어오면서 아주 적은 국가인데, 근데 작년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자살률이 약 10% 정도 증가함으로써 1위를 다시,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1위를 재탈환하게 되는, 현재로는 다시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게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중간 17년도만 잠깐 이유가 됐었죠. 제가 자살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을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뭐 어떤 청중 중에 뭐 여담으로 아이고 1위를 뺏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여담으로 리투아니아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1위가 재탈환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인가? 네, 현재 자살률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이 상황 전체 내용, 자, 자살이란 무엇인가? 사망자 중 1위는 자살이었다. 자살률 증가하고 있다. 자, 한국은 자살률 1위다. 자, 전체 내용에 대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살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생물학적인 측면은 주로 우리 우울증이라든지 또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질병에 대한 취약성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심리적인 측면,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능력, 또 자존감, 자의식, 또 개인주의적 어떤 경향이냐, 관계중심적 사회 경향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사회적 측면의 원인도 많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최근 우리나라가 사회 통합 수준이 낮은 부분,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경쟁이 강화되고 편가르기, 불신 이런 것들은 자살을 더 유발하는 요인이 되죠. 또 가족관계가 악화된다든지 또는 정신과에 대한 또 정신과 질병에 대한 편견, 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들, 또 사회적 관계단절과 사회 서비스 연결이 실패, 뭐 예를 들자면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그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소득이 양극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 증문적 답 4번째, 5번째, 6번째 총 300분 동안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1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의학적 치료를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도둑맞은 소중한 행복도 찾고 또 자살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4번째, 5번째, 6번째 3번의 우울증 강좌를 좀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또 다른 또 방송에서 우울증 강좌도 많이 보셔서 우울장애를 앓는 우리 환자분들이나 또 가족분들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우울증이 좀 예방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 등 정신과에 대한 어떤 편견이 많아서 치료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뒷받침, 지원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되게 많이 받았죠. 우리 교수님도 받으셨죠? 올해도 받았습니다. 예, 올해도 받았고 몇 번 받으셨죠? 예,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받고 있죠. 1년에 한 번. 그렇죠. 심폐소생술 교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특히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어떤 정신적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돕고 또 자신이 어려웠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신적 심폐소생술인 자살 예방 교육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번째로는 제가 정신인문학자와 작가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인문학 강좌라든지 또 책 읽기라든지 또는 힐링 프로그램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살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인데, 자살은 예방할 수 없지만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우울증 강좌를 듣거나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 극복이 되고 국가적 지원이 따르고 또한 이 자살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 이것은 어쩌면 정신적 심폐소생술일 수도 있다라는 안내와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인문학 강좌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뭐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해드리고 싶지만은 내용이 무거우니까 따라서 무겁게 되었다는 점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